혹시 쭈꾸미병 아세요? 양파하고 마늘 이런 파 종류에서 있잖아요. 얘들이 이파리가 쭉쭉 뻗는 게 아니고 쭈꾸미처럼 쭈글쭈글해지는 게 쭈꾸미병입니다. 그 피해가 심각할 정도로 많습니다. 그게 바로 유황부족입니다. 제대로 성장을 하는데 물질이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 무안처럼 연장을 많이 하는 데서 우리가 유황 공급을 그동안에 미량 성분으로만 소량을 공급하던 아예 공급을 안 했을 때 나오는 장애 증상이 쭈꾸미병입니다. 그게 이러한 우리 복숭아가 됐던 여러 작물에서도 똑같이 그런 증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미량 성분에서 왜 다량 성분을 올렸겠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유황에 대한 공급에 대한 걸 우리는 더 신경을 더 써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복숭아 우리가 재배의 발전 방향은 조중만생종 재배 전문 농장 만들기 쪽으로 해서 우리가 수확 일수를 좀 더 늘려가지고 한다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다음에 토양 시비 관련 우리가 이런 토양에 대한 것을 더 투자를 해야 됩니다. 복숭아의 토양이 의외로 되게 힘듭니다. 가서 보게 되면은 복숭아 여름에 다 매달린 채로 시드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토양 관리, 염류 관리, 또 이런 뿌리 관리, 이런 미량 성분 관리, 미생물 관리에서 너무나 지금 이게 좀 답보 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가 해야 되고요. 다음에 당도, 색태, 크기, 맛, 보구력, 증대 기술을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됩니다. 이제 황당하다는 얘기를 여러분께서는 항상 하셔야 돼요. 황이 투입되면은 당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황당하다는 얘기를 이제 앞으로 복숭아 하실 때 조금씩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이런 장애 원인과 예방 기술로 안정 생산하는 거고요. 다음에 병충해 방제 매뉴얼에 대한 개발을 해야 됩니다. 이따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병충해에 대해서 PLS는 등록 약제를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왜 등록 약제를 이렇게까지 강조를 하느냐? 뭐 수입 농산물을 막기 위해서도 한다 그렇게 하겠지만은 실제로 그 사용하는 농약에 대해서 있잖아요. 우리가 잔류 검사를 해가지고서 이것이 인체에 그래도 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미비하다. 그런 농도와 다음에 그 약제 성분하고 그걸 다 감안을 해가지고 그것을 분석을 해서 등록 약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농약회사에서 할 때는 하나의 그 약제를 만들 때 한 5년 정도가 걸리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PLS를 하면서 너무나 그 등록 약제가 없는 작물들이 많다 보니까 그것을 직권 등록을 해가지고서 우리가 1년 만에 등록을 했습니다. 다행히 복숭아는 그동안에 등록 약제가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중간 정도였어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세균성 병을 잡는 약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고서 또 해충에 대한 것도 그래서 그런 것을 신규로 등록한 약제 그 중에서 그 등록 약제만 보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 중에서 약효를 따질 줄 알아야 돼요. 약효를. 작년도에 나방을 잡겠다고 거기다가 하도 안 들어가지고서 바이킹에다 거기다 어쩌면 아바메킨도 넣고 또 에이팜도 넣고 그래도 벌레들이 안 잡혔습니다.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또 뭐가 있냐면은 또 새로운 약이 나온 상태에서 우리가 딱 봤을 때 좀 더 친환경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여러 약제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하고 결합을 해가지고서 실제로 등록 약제와 더불어서 친환경 약제를 결합을 시켜가지고서 약효를 더 상승시킬 수 있는 작업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해충에 대해서 또 병에 대해서 초기에 우리가 확실히 방제를 해야지만이 우리가 안전하게 재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중생, 중백이 됐던 우리가 만생종이 됐던 있잖아요. 택배에 적합한 그 정도의 경도하고 맛을 충분히 우리는 만들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어디든지 이 전주 명품 복숭아가 우리가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요 표를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겠지만은 요거 하나는 꼭 알아야 돼요. 이제 이걸 이해를 할 수 있으면은 우리는 다 전문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요 빨간색을 잘 보시죠. 빨간색. 요 빨간색 있잖아요. 뿌리가 자라는 속도하고 그 시기별로 그걸 그린 겁니다. 살짝 여기 튀어 올라왔죠. 여기가 9월, 10월 달 했잖아요.
추근이라고 해서 가을 뿌리가 조금 나오다 말고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실제로는 우리는 꽃눈이 있잖아요. 7월달 정도에 꽃눈이 하순 정도에 생깁니다. 근데 7월달에는 뿌리가 거의 안 나오고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뿌리가 힘이 없어요. 힘이. 근데 우리는 복숭아가 빨리 크라고 더 맨날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로 요 시점에서 우리가 복숭아가 중생종은 8월 초 중순 이때 있죠. 만생종 9월 달인데, 그래서 이 비대가 들어가기 직전에 뿌리가 이렇게 힘이 약할 때, 이때 뿌리를 보호해주는 기술이 되게 중요한 기술입니다. 다음에 또 하나는 춘근이라고 해서 봄에 뿌리가 뻗는데, 실제로는 2월 중순이면은 벌써 뿌리가 움직입니다. 그 움직일 때 새로운 뿌리를 발생시킬 때 그 끝으로 반드시 붕소 성분이 들어가야 돼요. 붕소 성분. 만약에 여태까지 붕사비료를 안 뿌렸다 그러면은 붕사비료를 제일 먼저 뿌리는 게 제일 급선무입니다. 전정한 가지 끝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이 잔뿌리가 거의 생기는 부분입니다. 가운데보다도 그쪽을 해가지고서 붕사비료만 잘 주더라도 여러분께서는 봄의 뿌리가 월등히 더 튼튼해지고 더 많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강조하는 것은 뭐냐? 나중에 이 뿌리가 이렇게 약할 때 지상부는 그래도 우거져 있습니다. 근데 이 뿌리가 너무 약하고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갑자기 열매 쪽으로 클라고 힘이 쏠리게 되면은 결국 뿌리가 약해졌을 때 복숭아 시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봄의 뿌리를 우리는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최대한 뻗게 하고, 또 미세근을 만들게 되면은 토양 속에서 수분 조절과 양분 조절을 원활하게 하면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노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얘들은 복숭아를 수확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원리 때문에 바로 지금 시점까지 우리가 붕사는 사실 2월 말까지 줘야 되는 거고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2월 말 3월 달로 들어가면서부터 완숙 퇴비를 주는 작업, 유박의 경우에서도 일반 유박보다는 혼합 유박을 줘야 되고, 그 유박을 있잖아요. 바로 1년 전에 유박을 구입을 해야 됩니다. 지금 많은 하우스 농가들은 1년 전에 다 구입을 합니다. 과수는 그래도 그나마 좀 괜찮은데, 그래도 여름에 구입을 해서 완전 발효시킨 다음에 넣게 되면 괜찮습니다. 많은 질문들이 유박을 11월 달에 내는 게 나아요, 12월, 1월, 2월 언제 내는 게 낫냐고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분해가 안 됐기 때문에 온도가 낮은 시점에 미리 일찍 뿌려가지고서 서서히 분해를 시켜가지고서 그게 올라오는 것인데 되게 위험합니다. 유박을 잘 써야 되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이 봄에 뿌리가 탄력을 받을 때 붕사 비료가 하면서 새 뿌리가 나올 때 여러분께서는 항상 새 뿌리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냐면 뿌리가 나갈 때 좀 더 추가적으로 이파리가 이제 영양분을 흡수할 때가 되게 되면 있잖아요. 뭐 4월 중순 정도 되게 되면은 1차적으로 약을 주실 때 뿌리 밝은제를 주는데 그 이름이 새 뿌리입니다. 뭔가 뿌리가 더 탄력을 받도록 충격을 주듯이 하는 그러한 뿌리 밝은제 1차로 든다는 걸 그걸 꼭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고서 이 바닥에 땅부자 입자가 들어가게 되면은 땅부자에는 상당히 많은 우리가 종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무기물질, 광물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유황하고 작용을 해서 서서히 올라가기 때문에 균형을 맞춰줘요.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데서 개분도 넣고 그 위에다가 21- 비료도 넣고 막 여러 가지 질소들이 좀 많이 들어가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점점 이 복숭아를 명품으로 만들려고 그러면은 기비는 약간 줄인 상태에서 기능성 있는 기비, 다음에 완효성적인 기비, 그런 걸로 간 다음에 중간에는 우리가 액비로 공급하는 형태로 넘어가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건전한 건강한 토양이죠. 토양을 만들어 가지고서 우리가 이게 이 땅부자 입재 가지고서 우리가 과수원 100평에 10kg짜리 한 포 정도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은 상당히 균형적인 영양 관리가 된다는 것만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물리성과 화학성과 이런 생물성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좋아지게 되기 때문에 지금이 이때가 뿌릴 시점입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물이 고이게 되게 되면은 복숭아는 다른 어떤 작물보다도
물이 고여서 숨을 못 쉬게 되면은 뿌리가 갈변되는 게 복숭아입니다. 그래서 무릉도원처럼 고온 지대에다가 심는 게 복숭아예요. 바람이 길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정 이렇게 안 될 때는 우리가 평상시에는 우리가 너무 이 골이 깊어도 일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렇지만은 비가 좀 많이 올 것 같다 그럴 때는 관리기 구글기 가지고서 물을 뚫고 절대 이 한 줄 한 줄 보면은 약간이 두둑처럼 돼가지고서 물이 나무 사이에 고이지 않고 흘러서 가운데로 고이게 해줘야 됩니다. 거의 이렇게 되면은 유박이나 이런 질소질이 많은 물들 있잖아요. 한쪽으로 다 몰려요. 그리고 흙이 패여가지고서 물이 고인 데 쪽에서는 복숭아 고사 위험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고서 미리 여름 전정을 통해서 밑에 하엽이라든가 가지, 불필요한 가지에서 통풍이 되게끔 해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것도 벌써 열매를 이제 거의 다 매달아 가지고서 한참 크다가 이렇게 고사되는 것은 결국은 평지에서 초생 재배를 할 때 물이 고이는 쪽에서 거의 그 장애가 나옵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순간에 한 두 가지 방법이에요. 하나는 우리가 새뿌리라든가 여기 지금 이게 새뿌리입니다. 또 근력이라든가 이런 그 뿌리 활력을 높이는 이런 물질들을 우리가 그 전에 관수를 해주는 방법하고 또 아니면은 우리가 붕소가 뿌리 끝을 되게 보호를 하고 물에 잠기더라도 어느 정도 얘들 견딜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렇게 하면은 복숭아에서는 결국은 결주를 없애는 게 우리가 더 소득이 높이는 길입니다. 이게. 자, 새뿌리 밝은 데라고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이 배수 관리를 잘 해야 되고요. 그래서 물 빠진 개선을 하게 되면 잔뿌리가 이렇게 많습니다. 뿌리가 하얀 색깔로 좋아야 된다. 이 정도까지 뿌리가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되면은 복숭아 걱정이 없죠. 이 뿌리를 고온이 됐을 때도 우리가 유지를 시켜야 되는데 아까도 한번 얘기했지만은 온도가 극고온이 돼서 35도 이상 올라가게 됐을 때 그 순간에 이 땅에서 칼슘이 흡수가 안 되고 광물질이 흡수가 안 되면 뿌리가 금방 갈변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갈변을 했다가 그것이 나중에 복숭아 익을 때 힘이 떨어지다 보니까 낙과가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7월달이 뿌리가 힘이 제일 없을 때 있잖아요. 그 순간에 7월달에는 야 어떤 걸 뿌릴까 좀 애매할 때 그런 순간에는 아까 새뿌리 밝은 데를 한 번 정도 더 주는 작업을 하면은 뿌리가 유지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아까 이게 황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이게 미량 성분에 속했었는데 얘들이 그 어느 순간에 다량 성분으로 갔었고요. 이것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력이 떨어지고 그 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그 어떤 집을 가서 보게 되면은 약간 경사지에다 심다 보면은 뿌리가 별로 좀 이렇게 감을 때 물을 안 주게 되면은 뿌리가 안 좋죠. 그런 나무들 보게 되면 껍질이 다 우들우들 터져 있고 막 이 상태가 되게 안 좋은 그게 윤기가 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토양일수록 뭔가 이 물질들이 잘 움직이고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요. 그러한 물질이 없는 상태에서 저녁 햇빛까지 받게 되면은 이 가지 속의 온도가 한 5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얘들이 속에서 세포가 괴사를 하면서 껍질이 일어나고 열매가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바닥에서 유황이 칼슘을 끌고 올라가요. 자기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물질들을 같이 끌고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상태가 좋아지죠. 그래서 항상 유황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제일 뜨겁고 건조하다 느낄 때 저녁 시간대에 우리가 흡수력이 높은 칼슘을 우리가 혼용을 해서 연면살포를 꼭 해준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숭아 잎의 그 생육 진단을 봐서 상위 잎은 있잖아요. 우리 키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있는 이파리들 봤을 때 있잖아요. 뭐 황화되고 뭐 그런 걸 봤을 때는 칼슘 부족이 되게 많고 철분, 붕소, 이 황이 부족할 때 또 마그네슘 부족할 때 황이 부족할 때 이런 장애 증상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장애들을 하나하나 황으로서 개선을 시킬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지금 복숭아에서는 동해 방지는 어느 정도 다 지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서 어디서는 가을에 복숭아를 심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동해를 진짜 많이 받습니다. 이 복숭아는 3월 15일 정도가 이 묘목을 심는 시점입니다. 자, 그리고 이 피복제를 다 조사를 해보니까 했잖아요. 볏짚으로 한 것이 제일 효과가 좋은 걸로 나옵니다. 볏짚이. 그거만 알아두시고. 특히 이 복숭아는 땅하고 이 닿는 부분, 이 주간이 땅하고 닿는 부분, 거기가 제일 약해요. 거기가
제일 그 냉해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볏짚대고 흙으로 살짝만 올려주는 작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그 발화가 불량하다든가 그리고 지난해 이파리가 일찍 떨어져 가지고서 뭔가 꽃눈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됐다든가 그래서 조금 뭔가 꽃이 문제가 될 것 같다 그럴 때는 기능성으로 꽃 쪽으로 힘을 쏠려 가지고서 좀 더 발육을 더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기능을 갖고 있는 성분이 여기서는 알가톤 에코라고 그러는 유기농 자재가 하나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이 꽃이 그 능력이 좋게 만드는 그쪽으로 더 쏠려서 뭔가 좋은 꽃을 만드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걸 좀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저온 장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상에서부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이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두 가지 방법이야. 만약에 된서리가 내렸어요. 그러면은 그 순간에는 모든 충격 때문에 힘을 놓고서 뭐냐면은 이 꽃들도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활력을 높일 때는 기능성 물질로 아까 알가톤 에코 그걸 주는 방법 하나하고 다음에 하나는 아미노산제를 주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그리고 특히 있잖아요. 요 시점을 지나가서 약간 어렸을 때 열매가 착과가 이제 됐을 때 그 순간에는 한 번 정도는 순도가 높은 아미노산제를 꼭 한번 준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냐면은 꽃이 피고 나서 한 달 동안에 있잖아요. 한 달 동안에 그 복숭아가 그 몸에 들어있는 세포 숫자가 다 결정이 나버려요. 그때 핵분열을 일으키듯이 복숭아가 있잖아요. 이 숫자가 그때 결정이 돼버립니다. 약간 길쭉하게 된 상태에서 세포가 꽉 차게 되면 있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그 복숭아가 8월 달에 클 때 있잖아요. 숫자가 많은 복숭아들은 원활하게 조금씩만 커도 복숭아가 잘 커요. 근데 그때 숫자가 적게 되면은 하나가 너무 커져야 되다 보니까 그 상태에서 비료가 더 들어가게 되고 또 조직이 물러지면서 누르면은 푹푹 들어가면서 우리가 물러지는 것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점에서 우리가 전주 복숭아를 그동안에 우리가 복숭아 축제도 8월 초에 하고 그랬었는데 가서 보게 되면은 이 잿빛 무늬병, 회성병하고 손자국이 너무 많이 나는 물러지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조직을 꽉 차게 만들려고 그러면은 황을 제대로만 쓰게 되면은 조직이 꽉 차집니다. 그리고 손자국이 나질 않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걸 하시고 다음에 여기서 세포 발육기가 수정을 하고 꽃이 수정되고서 30일 동안에 세포 분열을 해가지고서 이때 우리가 뭐냐면은 세포 숫자가 결정이 된다는 거. 그리고 경액기는 6월 25일까지입니다. 그래서 6월 5일에서 6월 25일까지를 너무 무리수를 띄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6.25가 지난 다음에 그 시점에서 딱 가지를 봐가지고 얘들이 그 전까지는 좀 세력이 좋게 올라갔지만은 이 상태에서 더 세력이 세지게 돼버리면은 도장지로 다 바뀝니다. 그 시점에서부터는 뿌리도 약해지기 때문에 뿌리가 점점 7월 달에 약해지는 쪽으로 흘러가는데 도장지만 더 강해지면은 지상구만 생육이 되게 많아지고 뿌리가 무리수를 느끼게 되면은 나중에 복숭아가 많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6월 25일 기준해 가지고 그때서부터는 약간은 세력이 약해져 가지고서 6월 말에는 가지가 이제 더 이상 좀 뻗고 확 크는 것이 없어져 가지고 자연스럽게 이 수영이 잡히는 과정을 밟아 가야 됩니다. 만약에 딱 봐서 싸가지가 그렇게 아니다. 그럴 때는 도장 억제제를 주는 시점을 우리가 6월 25일에서 27일 정도. 그 다음에 그걸 한 번으로 안 될 때는 5일 간격으로 2번을 줘가지고 확실하게 도장을 억제시켜 놔야 됩니다. 그것이 좀 잘 안 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름에 너무 높아지는 상태에서 그늘이 지다 보면은 그 상태에서 병이 많아지게 되고 회성병이 되게 많아져요. 참 안타까운 일은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저쪽 순천 농협을 가면은 그 순천시 전체의 농협이 다 통합이 돼가지고 한 개의 농협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런 그 미생물도 발효하고 영양제를 만드는 공장까지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아미노산 영양제를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조합원들한테 거의 공짜로 다 줘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복숭아 할 때마다 아미노산만 들은 영양제를 쓰다 보니까
전부 다 회성병에 다 걸려버렸어요. 여름에 다 물러져 버렸어요.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영양 물질의 경우에서도 쓰는 타이밍을 잘 맞추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Here we go.